이번 보너스 코너 실습에서는 바로 앞 실습에서 구현한 같은 내용을요, 딕셔너리 대신 디폴트 딕셔너리로 구현하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제 디폴트 딕셔너리로 이제 앞에 했던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이제 구현을 하는 거죠. 바로 앞 실습을 여러분이 했으면 충분히 이해를 할 거고요. 만약 앞 실습을 보지 않았다면은 바로 앞에 있는 실습을 먼저 한번 해보시고 이 실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다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와 한국어 둘 다를 처리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제 영어의 경우는 대소문자 구별 없이 해야 되는 거고, 한국어의 경우에는 형태수 분석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고향은, 사실 고향이라는 것만 따로 떼서 하나의 단어로 봐야 되지만 조사까지 붙여서 그냥 각 단어를 구분 짓는 기준을 띄어쓰기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출연 횟수를 계산을 하면 됩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딕셔너리를 했는데 우리는 이번에는 디폴트 딕셔너리를 사용해 볼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훨씬 더 코드를 간단하게 합니다. 그리고 딕셔너리 강의를 할 때 보너스 코너로 디폴트 딕셔너리와 오더드 딕셔너리, 즉 순서형 딕셔너리 강의를 제가 보너스 코너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디폴트 딕셔너리가 뭔지 모르시면요, 먼저 여기 있는 강의 중에서 보너스 코너로 되어 있는 디폴트 딕셔너리 강의를 듣고 이 문제를 푸시면은 훨씬 더 이해를 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멈추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푸셨나요? 다 푸셨으면은 지난번에 바로 앞서 실습했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실습했던 코드인데요. 먼저 이제 간단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은 일단 불용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스타워즈에다가 스트링에 있는 여러 가지 문자열의 내용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구두점, 그러니까 이제 펑츄에이션을 넣고요, 화이트 스페이스도 넣고 이제 숫자들, 디짓도 넣어서 스타워드에 넣고 일반 딕셔너리를 사용해서 이제 우리는 파일 이름을 입력받은 후에 각 파일의 줄별로 이제 추출해서 그 줄이 만약 영어가 있다면은 소문자로 바꾸고 띄어쓰기 단위, 빈칸을 단위로 스플릿을 합니다. 화이트 스페이스 키를 스플릿해서 단어에 넣죠. 그리고는 단어의 앞 뒤에 있는 혹시나 문장 부호라든지 숫자들은 다 제거를 한 단어를 가지고, 만약에 이 단어가 제거를 한 후에 빈 문자이라면 의미가 없죠.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컨티뉴를 해서 다음 루프로 돌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처음 출연한 단어다, 즉 이 워드라는 초기값 여기에 안에 없다, 키가 없다, 단어가 없으면은 넣어줘야 됩니다.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딕션에 추가하는 메소드로 이렇게 키를 워드로 하고 매핑 값을 1로 하는 그런 딕셔너리 값을 하나 생성을 해주고요. 만약에 있다면은 else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있는 키의, 즉 단어의 매핑 값을 하나를 더 증가시키는 거죠. 두 번째 출연하면 이게 2가 될 것이고 세 번째 출연하면 3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렇게 키를 기준으로 우리가 정렬을 하는 거죠. 단어를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서 출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걸 했는데 실제 그냥 있는 그대로를 한번 다시 해보면요. 고향의 봄.txt를 하면 이렇게 출연이 되었고, 이걸 이제 전체를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밑에도 다 보이죠. 그죠? 이렇게 이제 가나다 순으로 쭉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좀 더 간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요, get을 썼죠. get을 쓰게 되면은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개념입니다. get의 특징은 이제 딕셔너리의 get의 경우는 매핑 값이 그리고 키가 없으면은 이제 오류를 내지를 않습니다. 그 특징을 활용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워즈에 있는 만약에 키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딕셔너리에서 get 메소드를 쓰는 거죠. 뭐에 대한 거, 해당 단어를 찾아서 이 단어가 없다면은 오류를 내지 말고 0을 반환을 시킵니다. 이 반환시킨 결과에다가 1을 더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새로운 단어, 이 워드를 넣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요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처음에 나오는 if문의 이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존의 값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걸 다 무시하게 되는 거죠. 이 디폴트 값을 넣는 게 아니라 이 워드의 매핑 값을 반환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1이 있다면은 이게 1을 반환하겠죠. 그러다가 더하기 1을 했으니까 2가 되어서 다시 여기다가 갱신을 하게 되는 이거와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거 대신에 get을 쓰는 게 더 좋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쓰지 않고 get을 쓰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디폴트 딕션을 쓰면 좀 더 간단해요. 우리가 디폴트 딕션을 쓰기 위해서는 collection sum 모두를 쓰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제 워드를 이게 딕셔너리를 하지 않고 collections에 있는 디폴트 딕셔너리 이제 우리가 쓰게 될 거고요. 디폴트 값은 인티자입니다. 존재하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처음부터 0을 주어지게 되는 거죠. 오류가 내지 않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서 만들게 되면요. 여기 코드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것을 다 지우고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냥 1을 추가하면 됩니다. 처음에 없으면은 0이 만들어지고 거기다 1을 넣으니까 처음 값이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갱신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불필요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코드가 get 쓰는 것보다 더 깔끔해지죠. 사실 get 같은 경우는 방금 보여드렸지만 어떻게 했었습니까? 워드에다가 워드를 넣는데 이 경우에는 워드에 get을 써서 워드가 없다면은 0으로 하고 거기다 다시 1을 더하는 게를 하고 있다면은 그 값에다 1을 더하는 거 이렇게 되었는데 이 긴 문장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좀 더 직관적으로 되었죠. 그랬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예, 고향의 폼.txt를 하면은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보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다 나왔죠. 순서대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디폴트 딕션을 쓰게 되면은 get을 쓰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간단하게 코드를 구현을 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 딕셔너리보다는 훨씬 더 간단하게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디폴트 딕셔너리의 장점을 한 번 더 이번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실습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